그래서요. 오늘 중간고사 시험 마지막 수업이죠.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컨섬션 부분은 오케이. 이 프로덕션 익스터널리티에 관해서 잘 설명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아주 긴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 잘 몰랐다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쉽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firm이 있고 두 번째 firm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firm은 자신의 생산량에만 영향을 받지만 첫 번째 firm은 두 번째 기업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example로 둔 게 Q1 squared에다가 alpha Q1 Q2 두 번째는 Q2 squared.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생산량 Q1 Q2를 결정하게 되면 발생되는 총 social cost는 social cost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면 Q1 squared에다가 alpha Q1 Q2 그 다음에 Q2 squared 이렇게 나오죠. 두 개 더한 거예요. 두 개 더한 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 social cost를 Q1에 관해서 미분해 준 게 SMC1이요. 첫 번째 기업이 생산을 하면서 발생되는 총 social marginal cost요. 그럼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2Q1 alpha Q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Q2에 관해서 우리가 뭘 집어넣어 주냐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ocial cost 펑션을 Q2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두 번째 기업이 발생시키는 social marginal cost가 나오는데요. 일단 2Q2 앞으로 빼고 그럼 alpha Q1이 나오죠. alpha Q1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social marginal cost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에 두 기업이 전체적인 social cost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거 잘 보면은 social cost 펑션이 convex하거든요. 컨벡스하는 방법. 경제 수학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텐데, 만약에 두 개의 variable에 dependent 하는 펑션이 컨벡스하다, 이거 어떻게 판별하지? 이거 Hessian matrix가 positive definite이면 되죠. positive definite. 그래서 2차 미분한 거, 2, 알파. 알파의 값이 충분히 작으면은 이 매트릭스가 positive definite 한 거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social cost를 minimize하게 해주는 Q1, Q2 그 존재하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social cost만 minimize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럼 생산량을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minimize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거에서 가장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Q1, Q2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그거에 관한 그 efficient한 Q1, Q2 스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기업한테 우리가 이제 Q1에 관해서 social cost 펑션을 그러니까 Q1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그럼 Q2 텀이 나오는데 이 Q2에다가 socially efficient한 quantity produced 이걸 집어넣어 준 거, 이게 바로 SMC1. SMC2는 Q1에다가 socially efficient한 거 집어넣어 준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ime marginal cost는요, PMC1은 이제 첫 번째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C1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2Q1 플러스 알파 Q2 똑같은 term이 나오긴 하지만 이 둘 간에 왜 괴리가 생기냐? 이제 두 번째 firm이 왜냐면 두 번째 firm은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자신의 prime marginal cost를 갖고서 2Q2 이걸 갖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efficient한 양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알파의 값이 positive라서 negative externality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추가적인 cost가 첫 번째 기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Q2는 Q2 star랑 비교해 봤을 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Q2 has은 Q2 star보다 더 크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한테도 social marginal cost랑 private marginal cost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질문 있을까요? 이 모형은
그래프로 나와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책에서 봤을 때는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되겠지, 나이브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둘 간에, 그러니까 그래프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두 번째 기업도 social, private cost 간에 이제 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업도 이렇게 괴리가 있죠. 이때 SMC1은, 이 SMC1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Qt가 Qt 스타일 때, efficiently 돌아갈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최적으로 돌아갈 때, socially optimal Qt를 선택할 때 marginal cost. PMC1은 근데 첫 번째 기업이 자신의 기업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Qt가 efficient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Qt가 Qt 해실 때, 두 번째 기업이 자신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 첫 번째 기업이 Q1을 증가시키면서 발생되는 marginal cost예요. 이 둘 간에 동시에 이렇게 괴리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when race랑 그다음에 이건 remedies, 첫 번째 remedies, quotas, 그러니까 총량 규제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해결하는 방법, 또는 두 기업의 통합으로 두 기업이 서로 merge한 상황에서 엑스터널리티 해결하는 방법. 그러면 세 번째 솔루션, 세 번째 솔루션 이것도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경제학 원론 시간이나 미시경제학 시간에 한번 우리가 봤을 법한 피그비안 텍세이션.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두 번째 기업이 지금 여기서 엑스터널리티를 발생시키니까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점보다 더 많이 생산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업에 우리가 세일스 텍스를 매기면은 두 번째 기업의 생산량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줄일 수 있냐? socially efficient한 그 생산량까지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간 건데, marginal cost가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공급 곡선을 결정하는 거, 인더스트리나 기업의 공급 곡선을 결정하는 거 알고 있죠. 그거는 이유가 뭐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 profit maximization condition은 P랑 MC랑 같을 때, 왜냐면 P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MR과 MC가 같아야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arginal revenue,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 더 팔면서 발생되는 marginal revenue P로 고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P랑 MC 딱 이거 두 개 놓고 보면은 이게 바로 결국 공급 곡선이에요.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어진 P에서 내가 얼만큼 Q를 결정하냐, P랑 MC랑 정확히 만나는 지점.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 아마 알고 있죠. 이거 P2 딱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은 이 주어진 기업에서 MC랑 만나는 점, 딱 이 점에서 Q2 햇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마지노럴 코스트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된다. 이거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디맨드가 변하는 인더스트리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가해 산업에서 디맨드 펑션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어떻게 바뀌죠? 이제 만약에 두 번째 기업이 생산을 하면서 생산할 때마다 세일스 텍스 그 프로덕션 텍스를 정부에 내야 돼요. 그럼 더 이상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발생되는 마지노럴 레베뉴가 P만큼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정부한테 P에서 타우만큼, 우리가 이제 텍스를 타우라고 얘기하면요, 타우만큼 빠지겠죠. 그러니까 P-타우가 MC가 같은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겠죠. 다시 한번. 예전에 세금이 없을 때는 그냥 P, 마지노럴 레베뉴는 P, 물건 하나 생산해서 팔 때마다 P만큼의 이윤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타우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노럴 레베뉴가 P-타우가 되죠. 즉 이거는 타우를 오른쪽으로 빼보면 MC 플러스 타우. 즉 이제 오른쪽을 우리가 새로운 서플라이 커브로 생각해 주면은 서플라이 펑션이 위로 타우만큼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타우를 매기는 이유는 기업 두 번째 가해 산업에서 너무나 생산량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생산량을 좀 줄이고 싶어. 얼마만큼 줄이고 싶냐? Q2 햇에서 Q2 스타까지. 그러면은 요 둘 간의 요 차이를 여기 B2에서 C2 요 거리만큼 타우를 설정하면은 B2, C2만큼 요 거리만큼 타우를 설정하면은
그러니까 Private Marginal Cost가 SMC2랑 정확하게 overlap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얘의 균형 가격과 균형 산출량은 이제 사회적인 optimal level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산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기업이 얘가 Q2 head까지 생산을 안 하겠구나. 어디까지 생산하지 이제? Q2 head, Q2 star까지. 그래서 이 private marginal cost가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아래로 내려오느냐? 정확히 SMC1. 아까 SMC1이 뭐였냐면은 두 번째 기업이 socially efficient한 optimal한 생산량을 결정했을 때 첫 번째 기업에서 발생하는 marginal cost예요. 자, 그러니까 SMC1까지 내려오니까 결국 첫 번째 피해 산업에서도 예전보다 더 많이, 그 다음에 더 적은 가격으로 물건이 생산 공급되겠죠.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example. 우리가 6페이지에 있는 exercise 10.5. 어디 갔지? 여기요. 이거는 이제 consumption externality, 그거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각각의 소비자, 첫 번째, 두 번째 소비자가 J와 X를 소비함으로써 발생되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사회체적과 경쟁시장 개념 봤는데, 사회체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소비자가 J와 X를 소비하면서 발생되는 social marginal benefit이요. 사회적인 한계 편익은 여기 왼쪽에 요것만큼 이제 발생하죠. 그러니까 private marginal benefit은 그러니까 SMB1, PMB1은 첫 번째 소비자가 에라 소셜 이런 거 모르겠다. 그냥 내 편의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서 benefit 생각하면은 1 over x1인데 그래서 1 over x1가 여기서 두 번 오른쪽에 나와 있는 1은 J와 X의 가격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marginal benefit과 가격이 일치하는 지점. 그래서 x1 has은 1이었는데요. 자신의 이득만 생각했을 때 1만큼 소비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externality를 고려한 marginal benefit을 생각했을 때는 x1 star는 1 minus alpha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더 적게 소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기업도 내가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쓴 거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트럼이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트럼이 나타내는 게 첫 번째 소비자가 X를 소비하면서 발생시키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요. 두 번째 소비자한테 해를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비자한테도 SMB2, 그 다음에 첫 번째 트럼이 바로 PMB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소비자는 역시 자신의 private marginal benefit만 생각했을 때는 하나 소비하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1 minus alpha 1만큼. 그래서 알파 1과 알파 2가 0보다 클 때에는 즉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적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적게 소비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양쪽 소비자가 더 적게 세율을 매겨서 컨섬션 텍스를 매겨서 더 적게 소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쉽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 private marginal benefit 이제 이거랑 세율을 매기는 거죠. 첫 번째 소비자한테 타우 1만큼의 세금을 매겨버리면 더 이상 1 플러스 타우 1이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더 이상 이 소비자가 J와 X를 소비할 때 발생되는 그 cost, 그러니까 price죠. price는 1이 아니죠. 1 플러스 타우 1.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X1을 첫 번째 소비자가 소비하는 양을 1 마이너스 알파 2로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타우 1을 우리가 조정하고 싶어요. 세율을 잘 조정해서 첫 번째 소비자가 1 마이너스 알파 2 사회적으로 efficient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피그비한 텍스 타우 1은 그러면은 1 over 1 마이너스 알파 2에다가 1만큼 빼준 거. 그러니까 정리해주면은 알파 2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소비자의 private benefit은 1 over x2인데 아이고 얘가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네. 세금 좀 때려야겠네. 그래서 1 플러스 타우 2만큼 어디까지 얘를 소비를 줄이고 싶냐? 1 마이너스 알파 1까지요.
그래서 x2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1을 집어넣고 타우 2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1 마이너스 1 over 1 마이너스 알파 1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알파 1으로 나오겠죠? 알파 1이요. 오케이. 결과 인투이티브 하죠. 지금 여기서 알파 2는 뭐죠? 알파 2는요. 알파 2는 첫 번째 소비자가 자신이 재화 X를 소비하면서 두 번째 소비자한테 미치는 그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그 크기를 나타내죠. 그 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익스터널리티 어떤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인데요. 알파 2가 커지면 커질수록 첫 번째 소비자가 X를 소비하면서 발생시키는 익스터널리티가 커진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율을 그만큼 더 많이 때려야겠죠. 그래서 타우 1이 알파 2에 관해서 증가하는 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타우 2, 두 번째 소비자한테 매기는 피그비한 텍스 역시 알파 1에 관해서 증가하는 함수죠. 왜냐? 알파 1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가 X를 소비하면서 첫 번째 소비자한테 미치는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을 더 많이 때려야겠죠. 자, 이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피그비한 텍스, 정부가 그럼 세율을 적절하게 세금을 잘 정해서 그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나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를 그 발생시키는 소비자나 기업한테 잘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efficient 그 레벨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social efficiency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만약에 서로 간에 externality가 있을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externality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efficiency를 위해서 필요한 tax rate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죠. 자, 그래서, 당연히 뭐냐, 버는 만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득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여기서 지금 모형에서는 서로 간의 그 웰스가 정확히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세율을 이렇게 다르게 매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피그비한 텍세이션의 커다란 문제죠. 만약에 한 명이 익스터널리티를 발생시킨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만 텍스를 매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텍스 레이트 딱 하나죠. 피그비한 텍스는 딱 하나지만 서로 간에 익스터널리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텍스 레이트를 갖고서 매겨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다는 점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세율을 많이 때려? 힘들겠죠.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오케이. 자, 그래서 세 가지 traditional solution, externality가 있을 경우에 그냥 정부가 생산량 같은 거를 규제하는 방법,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서로 간에 익스터널리티가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해결하게끔 통합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가 또 다른 툴을 갖고 텍스를 가지고 익스터널리티 해결하는 방법. 마지막은 뭐냐? 코스트 디어럼이라고 이것도 경제학 원론 시간에 또는 미시경제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건데요.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계속 총량 규제, 그 다음에 두 기업을 통합하는 거, 세금을 때리는 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방해를 덜 시키는, 그래서 less intrusive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섭을 덜 하는 거죠. 알아서 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충분히 만날 수만 있다면은, 만약에 파티 A가 있고 파티 B가 있는데 이 둘 간에 서로 익스터널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정부가 간섭하는 것보다 얘네 둘이 만나서 알아서 해결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익스터널리티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소스가 있다. 거기에 관해서 적절하게 재산권만, property right만 딱 설정해 주면은 된다 이거예요. 자, 요 아이디어 너무나 유명한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1960년도에 이 로널드 커즈가 이제 쓴 그 논문이 있죠. 뭐에 대한 소셜 코스트인데, 처음에 무슨 more of social cost인데 뭐 까먹었네. 뭐였지? cost theorem.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1960년도에 The problem of social cost. 이런 거 한번 뭐냐 학부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60년대 처음 이제 쓴 The problem of social cost 여기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키피디아에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로널드 커즈가 처음에 이 theorem을 얘기할 때 그 컨텍스트는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을 때인데요. 라디오가 주파수는 하나인데 여러 라디오 스테이션이 그 동일한 주파수를 갖고서 같이 동시 송출을 할 때 이제 라디오가 꼬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해결 방법이 두 가지 라디오 스테이션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라디오가 꼬인다? 그러면 둘 간에 서로 바게이닝 할 경우에 만약에 둘 중에 스테이션 1이나 스테이션 2가 있을 경우에 이 주파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더 수익 상출이 잘 돼가지고 이 주파수에 대해서 좀 더 가치가 높은 스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가 알아서 제한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스테이션한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내가 이 시간대에는 좀 내가 독단적으로 홀로 사용하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해결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스테이션이 두 번째 스테이션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적어도 이 주파수에 대해서 property right, 그 재산권이 어디에 주어져 있냐면은 두 번째 스테이션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스테이션이 만약 이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주파수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잘 정의를 해야 되고 이 주파수에 대한 소유권을 두 번째 라디오 스테이션이 갖고 있다. 그럼 첫 번째 수익 창출이 더 많은 스테이션이 알아서 얘한테 돈을 준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그 권리를 이제 양도받을 수 있는 그 둘 간의 바게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property right이 적절하게 잘 정의돼야 되고 그게 누구한테 있는지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둘이 만날 때 발생되는 cost가 없다는 점. transaction cost라고 하죠. bargaining 할 때 어떤 발생되는 cost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 발생되는 cost가 없으니까 알아서 만나서 잘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여기에는 되게 놀라운 사실들이 몇 가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코스 티어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얘네들이 알아서 externality problem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property right, 재산권이 필요하다. 그 externality가 발생되는 그 source에 관해서 재산권이 필요하다.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권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transaction cost가 없어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모형에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롭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오염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시키는 사람 agent 1,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받는 사람 agent 2. 자,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 오염 물질에 대해서의 재산권, 오염 물질 방출에 대한 재산권을 그 권리를 두 번째 에이전트, 피해받는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에이전트 분이 어떤 생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웨이스트가 있죠. 그거를 방출할 때마다 두 번째 에이전트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권리가 두 번째 에이전트에 있으니까. 즉, 첫 번째 에이전트는 두 번째 에이전트의 퍼미션 없이는 함부로 이제 웨이스트를 방출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둘 간의 협상이 발생하겠죠. 왜냐면은 방출을 해야 뭔가 좀 생산을 하게 될 텐데, 방출 못하면 생산 못하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먼이 폴루터가 폴루티한테 알아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떻게 협상을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닌데요. 만약에 우리가 되게 가장 간단한 situation, bargaining situation, 두 번째 기업이 받던지 네가 받으면 받고 만약에 싫으면은 그냥 우리 협상 결렬, take it or leave it offer를 take it or leave it offer를 두 번째 에이전트가 첫 번째 에이전트에 한다. 그래서 이 오퍼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네가 만약에 나한테 T만큼 보상을 하면은 H만큼 방출하게 해줄게. 자, 이런 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기업이 이 오퍼를 작성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H만큼 방출을 했다. 첫 번째 에이전트 H만큼 방출했다. 그때 사회적 어떤 첫 번째 에이전트한테 발생하는 베네핏이 있죠. 방출 benefit from discharging waste를 H만큼 방출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사회적인 개인적인 편익이 있을 거예요. 정화 처리 안 하고 그냥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펑션 G of H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냐면은 두 번째 에이전트는 방출되면서 이제 발생되는 cost가 있거든요. 피해를 보거든요. cost of discharging H만큼 발생하면서 방출하면은 발생되는 cost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F랑 G라는 펑션을 이렇게 대충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에이전트가 첫 번째 에이전트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두 번째 에이전트는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H랑 T를 정하겠죠. 그래서 H만큼 방출했다 그러면은 cost G of H만큼 cost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T만큼 보상을 받으니까요. 첫 번째 기업이 보상해 준다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하나 있죠. 뭐냐? 이게 딜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협상에서 서로 간에 어그리먼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이 승낙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승낙하냐면은 H만큼 방출했을 때 발생되는 편익과 베네핏과 T만큼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게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런 서로 간의 거래가 없을 경우에 첫 번째 기업은 방출을 못하죠. 함부로 방출 못하죠. 왜냐하면 권리가 두 번째 에이전트한테 있으니까. 하나도 방출을 못했을 때 발생되는 편익 F of 0보다 큰 상황에서만 이 제한을 수락할 용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문제 푸는 건 너무나 쉽죠. 왜냐? 두 번째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자신의 어떤 그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T를 최대한 늘릴 텐데 이 constraint 때문에 T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F of 0 T가 F of H에서 F of 0 뺀 것만큼. 두 번째 이 주어진 constraint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대입해서 G of H에다가 F of H 마이너스 F of 0. 이만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액수니까 그럼 이제 H에 관한 하나의 펑션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극대화되냐? G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이게 0이 되는 지점 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하는 지점에서 이제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H 스타 이 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시키는 H 스타만큼 자, 이거는 efficient해요. 왜냐? 만약에 우리가 socially efficient한 H를 생각해보면요. 얼마만큼 방출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만큼 H를 방출하면서 발생되는 편익, 그 다음에 cost. 즉, F of H에다가, 이 cost를, 이 cost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지금 비록 플러스라고 쓰지만, 우리가 G of H를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cost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래서,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러면은 여기서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 다 마이너스 집어넣어 줄까요? 마이너스.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우려나?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H만큼 방출하면서 발생되는 소셜 서플러스죠. 요거 이제 극대화 하려면은 역시 1차 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둘 간의 데리베티브 차이가 0이 되는 지점. 즉 조건이 똑같죠. 그래서 efficient한 양이 배출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efficiency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피해를 받는 두 번째 에이전트가
얼마만큼 방출하는지 그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 폴루터가 그 라이트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리가 프로퍼티 라이트이 적절하게 정의되고 이게 잘 적용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서로 간의 바게닝을 통해서 익스터널리티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코스트 티어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프로퍼티 라이트를 처음에 누구한테, 누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에이전트 1이 가져도 되고 에이전트 2가 가져도 돼요. 만약에 에이전트 1이 그 방출권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염물질 방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런 바게닝이 없을 때 얘는 어떻게 행동하겠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F of H에서 이만큼 편익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를 극대화하는 H, 즉 H hat이죠. 이게 데리비티브가 0이 되는 지점까지 방출을 할 거예요. H hat까지 방출을 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에이전트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보상을 좀 해줄 테니까, 보상 T만큼을 해주니까 H를 조금만 줄여달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H만큼 만약에,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좀만 줄이면요, H까지 줄이면은 발생되는 커스트에다가 얘한테 돈을 줘야죠. T만큼 돈을 줘야죠. 그거를 첫 번째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까지 줘야 돼요. 그러면은 F of H가 H만큼 방출을 하고, 이게 줄이고요. H까지 줄이고, 이제 T만큼 두 번째 에이전트로부터 돈을 받죠. 이게 뭐보다 커야죠?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얘는 H hat만큼, 원하는 만큼, 자신이 그냥 원하는 만큼 방출을 했을 텐데,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에이전트는 T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어디까지 줄일 수 있냐? T는 constraint 보면은 최소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이거보다는 커야죠. 그러니까 요 값을 objective function에 집어넣어주고, 이거 자꾸 이거 앞에 cost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G of H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플러스 F of H. 그래서 이걸 극대화시키는 H는 마이너스 G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0이 되는 지점. 아까 우리가 efficiency랑 사회적인 최적점 H랑 똑같죠. 그래서 이 H까지 줄여달라는 이 양이 똑같게 되죠. 즉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방출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똑같아요. 역시 파레토 efficiency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llocation, 누가 방출권을 가져야 되냐, 이 allocation 자체는 중요한 게 뭐냐, 누구한테 먼저 이 property rights를 주느냐에 따라서 bargaining으로부터 발생되는 payoff만 달라지지, 즉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결국에 파레토 efficient한 거는 첫 번째 에이전트나 두 번째 에이전트의 총 유틸리티가 가장 극대화되어야겠죠. 그래서 효용 가는 집합을 생각해 보면요, X축에 U1을 두고 Y축에 U2를 두고 최대한 이 프론티어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도달 못하고 이 점에서 끝내버리면 이거는 efficient하지 않죠.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right을 누구한테 먼저 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게, 만약에 두 번째 에이전트한테 right을 준다? 그러면은 이 점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이 점에. 왜냐면 그만큼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bargaining을 통해서 어디까지 효용이 증가하냐면은 딱 이 프론티어까지. 그 이상 벗어나면은 첫 번째 에이전트가 더 이상 승낙을 안 하겠죠. 첫 번째 에이전트한테 right을 준다? 그러면은 이 점까지. 근데 여기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둘 다 efficient한 거는, 그래서 frontier 위에 있으니까 efficient한 건 똑같거든요. 자, 지금 제가 한 얘기요. 이걸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example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박사과정생 1명, 2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이 담배를 피네요. 그래서 X만큼 담배를 핀다. 그러면 U1만큼의 효용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 안 피는데요. 첫 번째가 담배 핀다. 그러면은 100에서 10X를 뺀 거, 이것만큼 효용이 발생해요. 자, 여기서 이제 경쟁 균형이라는 거는요. 그 각자 사람이 자신의 이윤만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첫 번째가 X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X를 선택하는 거, 이 상황이 이제 경쟁 균형이거든요. 그러면은 X가 어디서 극대화되냐? 미분하면은 10 마이너스 0.2 X는 제로. 그래서 어차피 이거 오목함수니까 X가 50에서 극대화되겠죠. X가 50에서요. 사회적인 최적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 더해줘야겠죠. 두 개 더해주면은 여기서 10x, 10x가 서로 cancel out 되는 거 볼 수 있죠. 즉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거는 무조건 감소하죠. 그래서 둘 간의 사회적인 최적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x타는 0이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텍스로 통해서 우리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그게 한마디로 담배를 사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0으로 주어져 있는 건데요. 만약에 담배 가격이 P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PX만큼 빼줘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냥 P가 현재 담배 가격이 제로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담배에다가 세율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타우가 되겠죠. 하나 살 때마다 세금 타우씩을 계속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해주고 싶냐? 담배를 안 피게끔. 그래서 X에다가 우리가 소셜 이피션트한 0을 집어넣어주면은요, 타우가 10인 거 알 수 있죠. 하나당 10만큼 세금을 때려버리면은요, 얘가 첫 번째가 알아서 담배를 안 피게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얘기했던 거고, 이제 흡연 권리가 우선인 경우, 즉 이거는 첫 번째 애한테 property rights를 줬다는 거죠. 이럴 경우 cause 협상회로 구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efficient한 거는 0인데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 돼요. 이때 발생되는 효용이 얼마나 되죠? U1은 첫 번째는 100만큼 X에다 0 집어넣은 거, 두 번째에도 0만큼, 그래서 총 200만큼의 효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효용 가는 곡선 U1, U2 그래서 둘 간의 합이 200인 거죠. 직선이죠. U1 플러스 U2가 200인 거예요. 즉 X가 잘 조정돼서 여기 위에 이 프론티어 위에 있어야지 이제 efficient한 건데요. 여기 위에 있으면 더 이상 누가 한 명을 여기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한 명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여기 프론티어 위에 있는 점이 efficient한 점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사회적인 최적은 서로 100만큼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이죠. 그래서 프론티어 위에 있으니까 최적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50개를 피게 되면은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할래. 50개 피워버리면은 100에다가 10 곱하기 50 첫 번째 에이전트의 유틸리티는 U1 햇은요. 0.1에다가 50의 제곱 아이고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지? 600에다가 250을 뺀 건가? 350이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U2 has은 어디냐면은 100에다가 얘가 50개나 펴? 이런 하면은 마이너스 10 곱하기 50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죠. 350과 마이너스 400은 350 마이너스 400은 요 아래에 있어요.
이 프론티어 아래에 있는 거죠. 요 아래, 요 점이죠. 350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inefficient한 거죠. 지금 현재는요. 경쟁 균형에서는 inefficient한 거죠. externality가 발생하니까. 자, 그럼 이제 흡연 권리가 우선인 경우 어떻게 cause 협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흡연 권리가 우선이니까 그 두 번째 에이전트가 너 좀 담배 좀 그만 좀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T만큼 줄게. 그래서 100 마이너스 10x 자신이 x만큼 피면은 이만큼의 효용을 얻거든요. 두 번째 학생이요. 대신에 내가 너한테 T만큼 줄게. 그러면은 이 협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에이전트가 만약에 얘 말 듣고서 x개만큼 폈다. 근데 T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가 이제 이 바게이닝이 이제 딜이 됐다. 그럼 이만큼의 효용을 얻죠. 근데 만약에 난 그냥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난 그냥 내가 알아서 필게. 그러면은 얘가 50개 피겠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효용은 350. 그래서 350보다 커야겠죠. 350보다 커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전과 방식은 똑같아요. t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두 번째 학생은요. 그래서 t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냐? 350에다가 요거 뺀 것만큼. 그래서 그거를 t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objective function이 100에다가 10x 마이너스 350에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x 플러스 0.1 x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준 다음에 데리베티브 취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 아까 전과 똑같거든요. 10x가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x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득이겠죠. 자, 그래서 x가 0이 됐다. 그럼 최대 t를 얼만큼 줘야 되느냐? 최소 얼만큼 줘야 되느냐? t가 x 이 constraint에다가 아니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에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되죠. 최소 250은 줘야 돼요. 250이요.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효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에이전트는 이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은 이제 얘가 그럼 250 주면은 안 필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고 t에다 250 집어넣으면 100에서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첫 번째 에이전트는 그냥 350이 되죠. 그래서 350에서 150 바로 요점. 요점이요. 요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비협연자 권리가 우선인 경우 이런 경우도 똑같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에이전트가 담배를 몇 개 필 수 있는지 그거를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나한테 T만큼 주면은 첫 번째가 두 번째한테 T만큼 주면은 내가 너 X개만큼 담배를 피게 해줄게. 이 상황이죠. 그래서 플러스 T. 그런데 이거를 이 제안을 첫 번째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X개만큼 담배를 폈을 때 발생되는 효용 여기서 T만큼 지불해야죠. 이게 하나도 안 폈을 때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을 거, 이런 바겐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비흡연자의 권리가 우선일 경우에는 하나도 못 피죠. 이게 100으로 쪼그라들죠. 오른쪽에 이 100보다 커야 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거 풀어주면은 이때는 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엑서사이즈를 하나 남겨둘게요. 협상에 구하는 방법.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요. 5분밖에 안 남았어? 이런. 자, 그래서 뒤에 이제 그 cause의 정리에 대해서 정확한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bargaining 하는데 추가적인 cost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오퍼를 던지는데 이전 example에서요. 오퍼를 던지는데 추가적인 cost가 들어간다. 만약에
마이너스 C만큼 추가적인 커스트가 들어오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프론티어에 도달 못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간에 커스트가 없을 경우에 allocation은 알아서 efficient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누가 처음에 그 property rights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시 쪽 말고 미시 쪽에서 로나드 커즈는 이제 그 시카고 학파에서 미시 쪽에서 가장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랫동안 그 리딩 theorist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시카고 학파에서 미시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버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시장에 좀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방금 얘기한 로나드 커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바로 조지 스티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들의 그 주장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이렇게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정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단 property right이 잘 정의돼야 되고요. 과연 이게 뭐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그게 법으로 enforceable 해야 돼요. 만약에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에이전트 1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폴루트랑 폴루티 이그젬플 봤을 때 그 다음에 담배를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그젬플 생각해 보면은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과연 퍼미션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unclear하거든요.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 권리가 법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더 이상 뭐 돈을 주거나 받거나 이런 걸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well defined 돼야 되고 그 다음에 enforceable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법적인 능력을 갖는 법적인 어떤 그런 enforce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property rights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externality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과연 왜 externality 때문에 inefficiency가 발생하냐 그 가장 커다란 방해물은 뭐냐 이런 property rights이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legal institution의 부재가 inefficiency의 가장 커다란 inefficiency의 가장 커다란 sourc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전 솔루션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쿼터나 텍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때 제가 그 영상에서 잠깐 얘기한 거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정부가 어떤 산업이나 어떤 개인의 정확한 utility function이나 그 cost function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cost solution은요, 둘이 알아서 해결하게 내버려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정부보다는 훨씬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얼만큼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얼만큼 알아야 되는지 그 knowledge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부가 굳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아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은 transaction cost가 제로라는 거. 이거 되게 비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또 조건은 뭐냐? 정보가 complete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담배 이그샘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에이전트가 자신의 효용함수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인투이티브한데 두 번째 에이전트가 담배를 필 때 발생되는 디스유틸리티가 아까 그 함수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게 모를 경우에는 inefficiency가 여전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이그샘플은 만약에 아까 그 폴루트랑 폴루티 이그샘플로 돌아가서 발생되는 편익이 B, 근데 이걸 몰라. 폴루티 입장에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에이전트 1이 방출하면서 얻는 편익이 B인데 B를 정확히 몰라요. 그 다음에 그 폴루터 입장에서도 발생되는 cost, 두 번째 에이전트한테 발생되는 cost가 정확히 몰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distribution F랑 G를 따르고 있으면요. 이때 두 번째 에이전트가 첫 번째한테 조금만 줄여달라고 내가 T만큼 줄 테니까 조금만 줄여달라고 할 때 이 T를 결정할 때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약 조건이 뭐냐? 만약에 그 두 번째가 퍼미션을 갖고 있을 경우에 방출을 아예 못하겠죠. 그래서 0. 근데 만약에 B만큼 방출을 한다? 근데 마이너스 T만큼 줘야 되니까 B-T가 0보다 커야겠죠. 즉 B가 T보다 커야 돼요. 발생되는 편익이 충분히 커야
첫 번째가 요 제안에, 여기서 지금 제안은 뭐냐? 내가 너한테, 아니죠. 여기서 제안은 뭐냐면은, 네가 방출을 해서 B만큼의 편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T만큼 달라는 거죠. 에이전트가. 그러면은 이 제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그만큼 충분히 커야 되는 건데, B를 모르니까. B가 T보다 큰 확률은, 우리가 이제 B가 probability distribution F를 따르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1 minus F of T가 바로 요 이벤트의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T-C만큼의 benefit이 발생할 텐데 그게 언제 발생하냐? 요 확률만큼. 그래서 기대 효용이 요 probability에다가 T-C만큼. 그러면은 이거 T에 관해서 derivative 취해주면은요. 마이너스 이건 CDF니까 빅 F는 CDF니까 derivative 취해주면은 PDF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F of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T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T 마이너스 C는 1 마이너스 캐피털 F에다가 스몰 F로 나눠줘야겠죠. 결국 T는 얼마만큼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C에다가 내가 발생되는 코스트에다가 요만큼의 마진을 얻는 거죠. 요만큼 제한을 하는 거죠. 즉 자신이 오염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코스트에다가 추가적인 마진을 요구해요. uncertainty가 있을 경우에는요. 뭐 이걸 인투이티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걸 이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의 willingness to pay 내가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걸 난 최소 10억은 받아야겠는데 거기다가 일부러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 어떤 호구가 걸려들 수도 있거든요. 레저베이션 밸류가 높으네. 그럼 바이어가 나한테 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모르니까 정확하게 레저베이션 밸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uncertainty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프라이스에다가 이렇게 마진을 붙이게 돼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조지 에칼러프 모형에서 왜 레몬 마켓이 거래가 안 되냐? 서로 모르니까 서로 마진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진이 바로 거래를 방해하는 데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T가 C보다 커요. 이 마진만큼. 이거 0보다 크죠? 왜냐면 F는 CDF니까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benefit B가 T랑 C 사이에 있으면요. 그래서 언제 inefficiency outcome이 발생하느냐? benefit이 C랑 T 사이에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benefit이 C보다 크니까 거래가 발생해야 되고 하지만 내야 되는 돈이 그만큼 크니까 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즉 bargaining의 outcome이 inefficient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코드 theorem의 가장 마지막 조건 information이 complete 해야지 efficiency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시험 범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녹화는 끄고